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안 하는데 군시설만 타격받은 게 아니라 민간인 시설도 많이 타격받았어요. 테헤란에도 좋은 곳이 많이 부셔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복구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권력 간에 좀 충돌이 있나 봐요. 이란의 보수적인 군부나 네. 뭐 최고 지도부에서 지금 대통령은 그냥 뒷방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주변 국가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우디, 카타르, 뭐 UAE 이런 나라들은 어떤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제일 곤혹스러운 나라는 UAE거든요. 네. UAE는 이란과 아주 적대적으로 했다가 네. 많이 공격을 당했고요. 네. 근데 UAE가 지금 약간 신중하게 태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란과 네. 나쁘지 않은 사이로 가는 걸로 바꾼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국가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예, 이쪽 지역에서 석유를 계속 발굴하려면 안정이 필요하니까 이란과 네.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은 왜냐하면 서로가 다 석유가 오고 가야 되는 그래야지 돈을 버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안정이 필요하고 네. 까타르가 중재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까타르 네. 중재한 것도 자기네들도 코가 석자니까요. 사실 까타르로서는 성질 나죠. 왜냐하면 이란이 까타르의 그 가스 시설을 때렸으니까요. 네.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하는데. 그런데도 까타르가 중재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쪽에서 안정적으로 가야지만이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겠죠. 네.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든지. 파이프라인을 내서 네. 홍해 쪽으로 뺀다. 홍해 쪽으로 이미 빠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아랍 예. 바다로 빠질 수 있는 그거를 만들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네. 그쪽에서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 작전들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측 그쪽의 구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지중해로 뺀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그랬었죠. 네. 그게 그러려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전쟁 전만 해도요. 네. 까타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르단,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는 네. 그 파이프라인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주변 국가들한테 완전히 신망을 잃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같이 못 간다 주변 국가들. 예, 팔레스타인 문제 저렇게는 같이 못 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이프라인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터키, 튀르키예. 아 북쪽으로요? 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라인이 구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지역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원래 이스라엘이 이쪽 지역에서 많이 자기의 목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반대 세력을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튀르키예 네. 여기가 지금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압박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포위 당하는 거네 일종의. 그렇죠. 이스라엘이 원래 이 나라를 포위를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포위를 당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UAE가 또 가까워졌었잖아요. 굉장히 가깝고 UAE는 아마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지는 않을 건데요. 네. 그런데 UAE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주변 국가들하고 아랍 국가들한테도 일종의 왕따가 돼버렸고 예. 이란도 계속적으로 UAE를 째려보고 있고 아. 예, 그래서 이 관계는 끊지는 않을 겁니다. 끊지는 않을 건데 UAE가 앞으로 어떻게 줄타기를 하는가가 보는 것도 이쪽 동네의 지정학을 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그 UAE하고 이스라엘이 네. 아프리카의 분쟁에도 가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말리랜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소말리아가 반군 세력이 있는 곳이 소말리랜드고 실질적으로 거의 뭐 지금 둘이 갈라져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 소말리랜드는 국제사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아프리카 연맹에서도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국가가 아닌데 뭐 이스라엘은 거기다 뭐 대사관 설치하고 아 대사관을 네. 설치했습니까? 국가로 인정해 버린다고 그러고 네. UAE도 거기에 지금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쪽 동네가 UAE가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자꾸만 너 뭐하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 자꾸만 삐딱선 타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두바이 공항 뭐 아부다비 공항 통과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근데 많이 지금 안 좋아졌죠 상황이. 네.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UAE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UAE가 또 오페크에서 나갔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오페크에서 나간 이유를 좀 설명을 우리 채널 독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오페크가 이제 그 미국이 셰일유를 생산을 하면서 네. 이 오페크가 휘청하면서 러시아하고 손잡고 오페크 플러스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23개국으로 2016년에 만든 건데. 아, 오페크 플러스가 셰일 혁명 때문에 생겨난 그렇죠. 거군요. 미국 석유가 쏟아 나오니까 놀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오페크가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페크 플러스나 오페크는 존재 이유가 네. 우리 석유 많이 가진 나라가 석유값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한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럽이 들어있는 나라들한테 야 우리 지금 유가를 유지하려면 너는 이번에 이달에 얼마만큼 생산해. 이게 생산 쿼터를 줍니다. 네. 담합 조직인 거죠? 담합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꼴배기시하는 조직이에요. 네. 예, 제일 꼴배기시 조직인데 UAE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UAE는 이번에 오페크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다른 정치적 이유는 빼고 경제적 이유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UAE는 쿼터를 받는 양이 한 350만 정도 돼요. 350만 네. 배럴. 근데 UAE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450만 배럴입니다. 아. 100만 배럴을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100만 배럴을 1년 동안 생산 안 하면요. 이게 100조 원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군요. 네. 100조 원인데 석유를 생산을 못 하게 하는 거죠. 네. 유가를 위해서. 네. 오페크에 있으면은. 그런데 유엔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석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기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2050년쯤이면은 그런 시기가 거의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페크 회원국들하고 UAE는 생각이 다른 거군요. 네, 석유의 미래에 대해서. 네, 미래에서 완전 UAE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야 2050년이면은 이 석유가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UAE의 국왕이 그런 2009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50년 후 우리가 마지막 석유를 수출하는 배를 보낼 텐데 네. 그때 우리는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그 얘기를 질문해요. 우리는 웃고 있을 것이다. 석유 마지막으로 판 다음에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석유 아니어도 먹고 살 게 많으니까. 아. 이게 UAE가 가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공항도 그렇게 많이 두고 네, 그런 네. 거군요. 그런데 1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세계가 올 건데 네. 한 달에 하루에 그 100만 배럴씩 계속 남아 있으면 이거 네. 똥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 그렇죠. 예, UAE는 그래서 내년 2027년에 하루에 생산하는 능력 500만 배럴까지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오, 더 증산을 하고. 네, 정선해지고 최대한 뺄 수 있도록 많이 빼가지고 똥 되기 전에 팔자. 예. 예, 똥 되기 전에 팔자. 빨리 뽑아 올리자. 네, 네, 그런 그게 전략이군요. UAE의 목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펙에서 나온 거죠. 네. 오펙에서는 죽겠죠. 저거 봐라 저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데 쿼터를 많이 안 줘서 더 화가 난 것도 있어요. 이 국가들이.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튀어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카타르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카타르가 우리는 석유보다 가스에 더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카타르도 원래 오페크 국가였는데 뛰어나왔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나온 이유는 사우디 배기 싫어서 나온 거예요. 사우디가 대장입니까? 오페크. 사우디 대장입니다. 아.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같이 갑니다. 네. 예, 그래서 UAE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HMM 나무호라고 하는 것도 네. 있고 뭐 또 다른 위너호 뭐 네, 네. 이거 가지고 또 설왕설래가 있던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네. 배가 어저께 한 척이 나왔죠. 네네. 그래서 이제 25척이 남아 있는데 네. 아, 지금 남아 있는 게 25척. 네, 25척이 남아 있고 지금 아유. 벌써 지금 10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 아유,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이 곧 끝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된다면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겁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리면요. 예. 이란은 우리 막은 거 없다. 막은 건 아니지만 네. 막은 거고 막았지만 막지 않은 것처럼 하는. 예. 그러니까 배가 못 나오는 거죠. 그냥 나가면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 배가 있어요. 네. 제가 나가다가 맞아요. 네. 그럼 선생님 배 갖고 나오시겠어요? 아, 이게 제 거 맞는 거 보고 나오시겠어요? 못 나가죠. 그게 호르무즈예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정리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미국도 못 하고 있는 걸 다른 나라가 끼어든다고 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예. 이제 그 다음 문제들부터는 이제 국가들이 덤벼들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남우호는 피격을 당했고 네. 위너호는 통과를 했는데 네. 그 위너호라고 하는 거는 이란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이제 파키스탄. 선주가 파키스탄입니다. 아, 네. 그러면 한국은 뭐예요? 한국 배죠. 한국 배인데 이제 선적이 파키스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들이라는 게 네. 배라는 게 우리 한국 배라고 하지만 선적은 다른 나라를 할 수 있거든요. 아, 그게 뭐예요? 그거 좀 설명해 아, 주세요. 배가 등록하는 게요. 네.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유조선 한 척을 샀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닙니까? 제 건데 그냥 등록을 파나마나에 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그 나라인데도 네. 그 등록상 우리 자동차 등록할 때처럼 네. 내가 그럼 위너호는 네. HMM 한진해운 소유인데 네. 국적을 등록을 파키스탄에다 했다. 그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나무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도 선적이 다른 나라로 돼 있어요. 아, 한국 선적이 네, 아니에요? 네, 한국 선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누군가가 공격을 했을 때 그거는 한국 선박을 공격한 거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HMM 그 나무를 공격했을 때 네. 이란이 왜 그거 공격했을까? 한국 배인지 모르고 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아, 선적이 우리나라로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복잡하군요. 예, 등록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데 예를 들면은 파나마 선정인데 공격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선정은 파나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유는 미국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와, 굉장히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이. 네, 네, 네. 예. 그 선적이라고 하는 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바꾸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야, 참 그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네. 그 남아 있는 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한국 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우리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보내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했겠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면 미국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도 들어가서 해결을 못 하는데 예. 많은 나라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도 들어가서 해결을 못 하는데 예. 지금 그래서 다들 생각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거. 아, 예. 그래 안 그러면 이제 뭐 이란이 좀 풀어주면 좋은데 이란이 잘 안 풀어주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작전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고요. 네. 참 해결책이 정말 없고 네,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군요. 네. 그 이란 내부 문제 좀 말씀을 네, 해주세요. 지금 이란 사람들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죠. 예. 그러니까 힘든데 이란 사람들도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 바라고 있어요. 예. 이제 전쟁이 끝나야지 정상적으로 돌아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도 국뽕 같은 거 있습니까? 국뽕이 있죠. 이란 사람들도 이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그 미국 공격, 이스라엘 공격 받으면 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또 그냥 뭉쳐서 또 그 외적에 저항하고 뭐 그런. 그런데 이제 이 현 이란 정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내심 이 정권이 좀 두들겨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 꽤 네. 있고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또 그래도 우리나라인데라고 네. 애국심이 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네. 30% 이상은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현 체제를 지지하고, 네. 그리고 현 체제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이라는 나라가 유지되죠. 안 그러면 이 나라는 다 산산조각 났겠죠. 이란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람들 생활 수준이 우리 비슷해요? 아니면 좀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지죠. 우리 한 그러면 90년대 또는 2000년대?
2000년대는 될 겁니다. 네. 이런 시설 같은 게 어딘가 좀 2% 부족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네. 건물의 마무리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좀 세련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아하. 제 경험상으로는 신축 건물을 들어가도 뭔가 마감이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건물들 보면은 우리가 마감 보면 신축한 건물들 보면 안에 뭐 이렇게 줄눈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이게 마감 벽이라든지 아하. 이런 것들이 뭔가 요건 한국에서 못 보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좀 앞서가 있죠. 네. 예, 이란은 그래도 중동 국가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아. 문제는 경제 발전을 할 만큼 환경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꽤 많이 있죠. 제조업은 어느 정도? 이란의 제조업은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중동의 독일이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중동의 독일이다. 그러니까 독일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중동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제조업이 뛰어나긴 한데, 사람들이 꼼꼼하고 그런 모양이죠? 네, 뭐 굉장히 능력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자동차도 만들어요. 아, 이란제 자동차. 네, 저도 자동차 공장 직접 가봤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시찰이라기보다도 거기에 이제 견학 갔었을 때 네. 우리 자동차 전문가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우리보다 한 30년 정도 뒤지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현대화가 좀 덜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깨끗한 공장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닌데 네. 그렇지만 이 중동에서 그 정도 되는 나라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이란에서 많이 만들고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가기로 이번 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안 하는데 군 시설만 타격받은 게 아니라 민간 시설도 많이 타격받았어요. 예. 그래서 AI로 공격을 했잖아요. 예. 예, AI로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뭐 있습니다. 인터넷도 뭐 다 그 해킹하고 뭐 다 그랬던 네, 거죠. AI 공격하다 보니까 이 지도가 입력하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예를 드는데 테헤란에 그 폴리스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찰 파크예요? 예, 그냥 이름만 폴리스 파크예요. 폴리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거기 좌표가 찍힌 거죠. 폴리스니까. 아, 폴리스라고 예. 찍히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미납이라는 그 미납 지역의 초등학교로 공격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런 옛날 지도. AI가 판단을 잘못한 거군요. 네,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받는 게 꽤 많다 보니까 네. 민간인 시설들이 꽤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하. 예, 그래서 테헤란에도 좋은 곳이 많이 부셔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피해가 많아요. 이거 다시 복구하려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란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란 정부 자료가 12년, 최소 12년, 12년. 네, 최소 12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 이란은 중국하고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었죠.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번에 전쟁하면서 그것도 차단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국 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육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육로로요. 예, 그럼 왜냐- 파키스탄 뭐 이쪽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테헤란에서 중국 서부까지 신장까지 열차가 연결됐어요. 아, 열차로 네, 중국이 연결됐군요. 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들어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물건 많이 들어오죠. 그 전에도 많았는데 더 많아졌겠죠. 네. 그리고 중국 물건들이 갈수록 더 세련되지 않습니까? 예. 아,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 좋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예. 저 포켓캠, 네. 액션캠 이런 거 샀는데 네. 중국산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압도적이에요. 그러는데 이란 쪽은 안 그러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중국차 들어왔을 때만 해도 중국차가 문이 단차가 있었어요. 문 닫으면 야 이게 바람세요? 아니 이게 뭐죠 이게 차문을 열고 닫으면 삐걱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중국차구나 했는데 네. 요즘은 이란에서 중국차들을 많이 샀어요. 예. 이란 친구들이. 네. 그래서 제가 타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삐걱 소리가 났길래 왜 중국차를 사냐고 제가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싸서 어쩔 수 없다고 다른 초이스가 없다 이렇게 네.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때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저도 그 최근에 그 액션캠을 샀는데 네. 그게 드론 만드는 DJI에서 네네네 만든 DJI. 거더라고요. 네. 와,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성비만 최고가 아니고 네. 아예 영상 자체가 아주 뭐 정말 선명하게 어마어마하게. 잘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중국이 제가 90년대 서구에서 유학할 때 네.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래도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었고 네. 그 대학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좋다는 모든 대학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좋다는 모든 대학들의 이공계 거의 실험실이 다 중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아하. 제가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해외 인재 다시 들어오는 했었잖아요. 네네. 와, 중국이 만약에 그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중국에 돌아가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겠다. 제가 등골에 써늘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1980년대 미국 유학을 했거든요. 이리노이 대학이라고 네. 하는데 그때 한국인 유학생이 500명이었는데요. 네. 중국은 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그 지식을 다 체득을 해서. 근데 2000년 들어서 시진핑이 2000년대? 그거 했지 않습니까? 네. 두뇌 유치. 네. 그런데 뭐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들여보내고. 네. 그냥 그 전에는 중국에 두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중국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 참. 예. 근데 이란 내부에서도 그 권력 간에 좀 충돌이 있나 봐요. 아니 근데요, 저는 그거는 조금 신빙성이 없게 보는 게.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대통령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혁명수비대한테 좀 자제해라 뭐 그런 걸 요구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근데요, 그게 과장인가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그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네. 우리 군대한테 니네 좀 그러지 말아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군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란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자가 아니에요. 아, 누가 군통수권자입니까? 최고 지도자예요. 아, 하메네이. 네. 네. 최고 지도자니까 그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은 그냥 우리로 치면은 국무총리. 그냥 이름만 대통령이네요. 예, 국무총리예요. 네. 근데 우리 국무총리는 예를 들면 대통령 유고시에 국무총리가 대권을 잡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최고 지도자 유고시 대통령이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잡아요? 삼각체제. 종교- 삼각체제예요. 네. 헌법수호위원회, 대통령, 국회의장 이게 셋이서 요거를 운영하는 그걸 해야 돼요. 그들은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통령은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헌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유고시에는 대통령한테 가지 않고 네. 삼각체제로 만들어서 집단체제를 일단 한 다음에 다음 최고 지도자 뽑을 때까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누가 뽑습니까? 최고 지도자는요 국민이 8년마다 선출하는 전문가 의회 의원들이 뽑는데요. 네. 88명으로 되어 있고 8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출마 조건이 네. 이슬람법을 잘 아는 남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들, 예, 실제로 성직자들만 거기 나갈 수 있고 그 성직자들이 최고 지도자를 뽑아요. 일반 국민하고는 관계가 없군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뽑는데 네. 간선이죠, 간선. 예. 예, 간선인데 뽑을 때는 그 사람들이 뽑는 거지 국민들이 뽑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국민한테 대표권을 받은 거는 맞지만,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최고 지도 그 군대가 아이고야 귀하신 의견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내가 들어야 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견이 다르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대통령 그쪽 행정부하고 네. 이쪽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최고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다른 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대통령이 약간 그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네. 예, 이 정권의 색깔과는 조금 더 개혁적인 사람이 훨씬 개혁적인 사람이니까 네. 이쪽에서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같은 초록이 동색이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그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좀 서방적인 색채를 그러니까 갖고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자유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코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코란 열심히 이 사람 코란 다 외웁니다. 예, 오래 외우는 사람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좀 더 자유에 방점을 둔 사람이에요. 자유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이 좋아하는 그러한 라인에 있긴 하지만 네. 이분의 그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란의 보수적인 군부나 네. 뭐 최고 지도부에서 대통령 말을 그닥 그렇게
예.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그냥 제 느낌으로는 저도 그 연설도 받고 뭐 얘기를 봤지만 네. 그냥 이란의 지금 대통령은 그냥 아유 뒷방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뒷방 노인. 예. 근데 그 테헤란 영상들을 보면 네. 여성들이요 네. 히잡 이거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 이란이 이제 원래 법으로는 써야 되거든요. 근데 2022년에 선거 그 한번 사단이 난 다음에 네. 예, 여전히 법으로는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국가가 단속을 안 합니다. 아 단속을 안 하는군요. 예, 요즘 근데 단속을. 위법이군요. 예, 법적으로는 위법이에요. 그런데 아마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 히잡스라고 단속하고 다니면 네. 그 이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문제냐고 하겠죠.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손을 못 댑니다. 제가 봤을 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란이 변합니다. 변하는 거,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게요. 이미 변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그 최고 지도자가 네. 39년생이에요. 39년생이었어요. 지금 그 죽은 하메네이가요. 그러면 87? 87로 세상을 떠난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여전히요. 39년이 현역 최고 지도자인 것도 놀랍지만 네. 1929년생이 네. 여전히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1929년생이요. 네, 네. 그러면 27년 토끼띠. 1927. 기자님이 몇 살? 99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리더십이 노후한 리더십이에요. 거의 치매 수준 아닌가 그러면? 성직자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너지면서 새로 지금 뭐 어떻게 아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들이 69년생이거든요. 아, 엄청 차이가 많네요. 그럼 네, 네. 69년이면. 예, 69년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 이전의 이란과 전쟁 이후의 이란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히잡을 안 쓰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그런 변화의 하나의 상징 같은 그거는 그런 변화라기보다는 그건 일단 좀 지금은 당장 그걸 하기에는 국가로서도 불안해요. 젊은이들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예, 우선순위가 떨어지니까 그럼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화가 되면은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분명히 변합니다. 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변하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리더가 죽었고 그리고 전쟁 통해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고 그래서 달라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